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남편이 쓰레기 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결혼은 아마히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죠. 물론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이익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소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고생스러운 일인데요.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친정엄마를 상처 주는 일을 저지르게 돼버렸죠. 진정한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에 정말 공감이 가요. 물론 결혼을 잡내는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 상대방의 내면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장나요.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약간 특이한 인연을 맺은 저와 남편, 신우는 처음부터 터놓고 시작했어요. 친정엄마에 의하면 신우는 촌 사람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촌 사람들과는 어릴 때부터 익숙해졌죠. 집안의 숟가락 몇 개까지도 파악했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 집에 감춰놓은 돈이 있는 노벨 스카이브에서 살고 계시다니요. 우리 친정집은 땅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부자인 것은 아니었죠. 더구나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었던 땅이었지만 그 땅을 전혀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분은 착하신 노인으로 농사지어 번 돈으로 생활하며 남은 돈을 은행에 넣는 전형적인 시골 사람이셨어요. 그의 신우는 매우 착하고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노인들이나 우리 어머니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신우의 남동생이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남동생은 고인을 떠나 한동안 살다가 고민에 빠져 시골로 내려왔다고 해요. 엄마는 남동생이 공무원을 꿈꾸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게임이나 술에 빠져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공부에 몰두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죠. 결국 남동생은 동네에 있는 게임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철저히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원님, 내 집에서 동생도 돌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실 텐데 아이고 가족이지만 고생이 많네요. 그래서 죽어도 안 온다고 버틴 것 같은데 부모님도 초강수를 두셨더라고요.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릴 거라고 방도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니, 서울에 있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취직을 해라는 말 같아요. 그게 아니면 아르바이트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고 하니까 별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결정했죠. 그러면 하숙비 같은 것을 받으면 동생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는 받아야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하숙비 대신에 여기에 얹혀 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애들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 등하원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죠. 제 남편이나 저나 모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동생이 움직여주니까 애들이 10시에 등원하고 다시 하원해서 훨씬 여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또한 동생이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만 하는 대신 잠깐 산책을 하러 어린이집에 간다 하니까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어린이집 교사님이 우리 애들을 교사하셨던 어머니거든요. 맞아요.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 딸도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을 직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딸은 은행원님 남동생과 인사도 나눈 적이 있나요? 아니요. 며칠 전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내도 되냐고요.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그냥 동생이 갈 거니 별 생각 안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확인 전화 한번 해주시는데 꼼꼼하시고 생각도 하고 어머님께서 따님 분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도 그렇게 애들을 키워야 하는데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셔. 이렇게 나이 칭찬해주니까 좋긴 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 좋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랬지. 내가 하나 가입해줄게. 그러면 실적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희 친정엄마는 신우랑 참 사이가 좋으셨어요.
저는 시골 마을이라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복지상 필요한 어린이집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도 유아교육과 졸업했거나 신우 덕분에 그렇게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좁은 그 촌구석에서 외지인이 들어온 거기도 하고 매일매일 인사도 하고 지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도 신우랑 비슷하게 생겨서 서글서글하니 괜찮아 보였고요. 솔직히 자기 조커라고 해도 매일 같이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는 일이 뭐 쉬운 일이겠어요.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죠. 게다가 나 때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 시골 마을에 저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몇 없다 보니까 괜히 말 한마디 더 시켜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이야 너무 어릴 때부터 보던 애들이라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가자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안면도 트고 아침에 서로 커피 한 잔씩 주고받고 하다가 남편의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열이 오르게 되면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급하게 보호자와 통화하고 함께 조치해야 했어요. 그 어린이집 교사님이 우리 애들을 교사하셨던 어머니거든요. 맞아요.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 딸도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을 직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딸은 은행원님 남동생과 인사도 나눈 적이 있나요? 아니요. 며칠 전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내도 되냐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주고 받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골로 공부를 하러 온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일 데이트를 할 수 없었지만 연애가 그 이후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공부와 연애를 병행하다 보니 시험 공부를 2년 동안 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2년 동안 함께했던 연애가 갑자기 끝나야 해서 그랬죠. 그러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고 돈이 없어서 고생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결혼을 제안했어요. 깜짝 놀랐지만 서울로 가야 하는 남편과 홀어머니 때문에 떠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느냐고 말했어요. 환경이 다르고 불편한 점이 많은 이 동네에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이 동네는 조용하고 정겨운 곳이지만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한번 물건을 사더라도 배송이 되지 않고 생활이 힘들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가면 완전히 새로울 것이다. 아이 물론 그럴 것이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모든 것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그래도 평생을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고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서 그렇겠지. 하버리면 적응될 것이다.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차로 2시간 거리잖아. 충분히 장모님 배로 자주 올 수 있으니까. 다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될까?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엄마 떨서 내가 살아도 되고 있을까려 하는 나 없이 살도 되고 있을까? 내가 시집을 간다면 2 팔 벌릴 것이다. 환영하겠지만 서울로 가면 싫어할 것이다. 장모님이 일찍 결혼하셔서 당신을 낳으셨다며 당신 나이가 30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50대 초반이라고 정정하시다. 아, 여기서 서울이 5시간 걸리는 동네도 아니고 차로 2시간 거리인데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장모님이 나중에 서울에 오셔서 살아도 좋고 나이가 들면 클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키지 않는다 말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설득했다. 끙끙 소리 내면서 고민했지만 결국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했어야 했다. 저희 친정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었다.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가 내 등을 세게 치는 거야? 그래, 이천이가 널 데려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시집가야 해. 그래야 했어. 내가 평생 노처녀가 될 줄 알았네. 넌 젊은데 시집가서 손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해. 누가 나랑 평생 살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엄마는 나가 결혼하고 서울에 살겠다고 하는데 전혀 아쉽지 않아. 내 앞에는 엄마 말고 다른 가족이 없어. 하나도 없는데 하나 남았어도 상관없을걸? 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넌 나의 가족이니?
넌 내가 시집가도 되는지 망설이는 거야? 내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시집 못 가지? 야, 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를 키워서 이 자리까지 데려왔는데? 너를 이해할 수 없겠네? 어떤 사람이 챙겨준다고 하면 빨리 떠나라고 하면 이제 떠나야겠네. 나는 며칠을 고민했는데 마침내 떠날 때가 왔나 봐. 서운해. 이젠 내가 널 버릴게. 너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은 딸 문제 없다는 거야? 아, 옆집 철웅이의 엄마가 어떤 결혼 사실을 알게 돼서 마음이 안정됐어. 참 잘 됐어. 친정엄마 맘이 걱정돼서 겨울 뗀 것 같지만 결정했어. 시원하다고 빨리 시집가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서운해 할 만한 일이지만 이 말을 꺼내고 물을 수도 없게 만들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이 32에 시집을 못 간 제가 걱정이 되었던 것인지 뭔지요. 온 동네방에서 제가 시집가게 되는 소식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대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동네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소식을 들려줘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 이야기가 퍼질 수밖에 없었죠. 정말 행복한데 서울에 있는 우리 부모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결혼을 결정한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주변의 기대나 시골에서의 시부모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합의한 결혼이니까요. 함께 멋진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사짓는 집안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마음에 든다. 게다가 직업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일 뿐인데 자기 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대학도 시골에서 나왔고 스펙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골에서 나온 엄마와 살 거라 생각하여 만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대충 살아온 경향도 있었고 어차피 시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게 팔짱을 뭉개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을까 싶었다. 아들은 서울시 공무원이지만 시골에서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이가 없는 시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 조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왜 그렇게 후려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시골에는 필요한 곳이다. 햄버거집도 있지만 시골이라고 해서 그다지 작은 곳은 아니니까. 시골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을까? 서울에 올라와서 적응을 못할 것 같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은 어디서든 사는 것이 같다. 너무 일방적인 시각이라 생각이 든다. 나는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렇다. 세상이 흉흉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나. 선생님인 척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스승이 되고 싶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상합니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지만 쓸데없는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대응했어요. 어머님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비록 어린이집 교사지만 제 자부심과 스승으로서의 자부심을 소중히 여깁니다. 제게 신뢰를 주셔야 합니다. 위치부터 나누어야겠다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묵묵히 무시당하시니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신경질인 남편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답답하네요. 물론 남편이 저를 위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속에 영차지 않아서 결국 답답한 마음에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발보다는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내가지고 점수가 깎이는 것보다는 남편이 제 편을 들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이 걸린 줄 몰랐어요. 남편은 그저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미리 알았으면 결혼 준비를 그때 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튼 남편이 제 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고 결혼식은 원래 신부 측 동네에서 하는 거였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박박 우겨 결혼식을 서울에서 올리게 되었어요. 시골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초대를 했는데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천명들 아닌가 봐. 누가 결혼식에 그런 옷을 입고 오고. 그러니 정말 그냥 비료 냄새 나는 것 같다. 내 아들이 서울시 공무원이라서 잘 보여야 할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촌티가 너무 날려서 격이 떨어지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촌에서 형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형님도 촌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그 말에 저도 발끈했지만 가진 웨딩드레스도 있고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 없는 일이니 꾹 참고 웃으면서 대고 있어야 했어요. 그렇죠. 화를 참고 결혼식을 올린 후 신부는 남편이 구한 서울의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신혼집이 시어머니 집과 가까운 곳으로 구해져서 매일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요구사항을 하셨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파전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쪽파를 살러 와라. 제가 또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짓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것에는 눈이 좋아요. 하지만 사온 쪽파가 너무 크고 두꺼워서 시어머니가 불평하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 만큼 이렇게 깨끗하고 실한 쪽파를 먹어야 맛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해 국가대학에 진학했으나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은 시골에서든 도시에서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부족해 원서만 넣으면 합격하는 지방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시골에도 있겠죠. 그런 소리를 하면 신경 쓰이지. 그런 소리 듣고 발끈할 때가 있어요. 고향 건드리면 상처받겠죠. 경고처럼 신우가 삐용삐용 울렸어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지내면 좋을 텐데 시댁이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는데도 천명절은 시댁을 찾아가야겠죠.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나서 바쁘게 되었어요.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일이 바빠져서 주말에도 일해야 했어요. 주말에도 시댁을 찾자는 남편의 말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도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이번 명절에는 함께 찾아가자고 말했지만 주말에 일해야 한다고 해서 못 갔죠.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친척들도 나 결혼했다고 축하한다고 전부 찾아오신다고 했단 말이야. 이참에 큰 집에도 인사드리러 가고 해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일리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첫 명절이니까 사실 시댁 식구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 번명절에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 못 온다고.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시집에 갔으면 말이 다 죽었다 깨나도 시댁이 먼저인 법이야. 난 알아서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싸워놔도 각오하면서 시간 보낼 테니까 아휴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시댁에 장박 있어라. 그게 며느리의 도리다. 친정엄마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데 괜히 욕먹을 짓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고 두 번째 명절이 되었을 때는 이번에야말로 무조건 친정에 가야지 했는데 아 글쎄 첫 명절에는 본인 시댁에 가느라 모았던 신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누나가 시간 내서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누나애 보고 가면 안 돼. 누나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인 적이 결혼식 이후에 없었잖아. 누나도 노영 그 시골은행 잘 다 보느라고 할 때는 마 이웃에서 제외했다. 고향 건드리면 상처받겠죠. 경고처럼 신우가 삐용삐용 울렸어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지내면 좋을 텐데 시댁이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는데도 첫 명절은 시댁을 찾아가야겠죠.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나서 바쁘게 되었어요.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일이 바빠져서 주말에도 일해야 했어요. 주말에도 시댁을 찾자는 남편의 말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도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이번 명절에는 함께 찾아가자고 말했지만 주말에 일해야 한다고 해서 못 갔죠.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디즈 하나 시간도 안 되고 우리 누나 보자. 응 아이 우리 누나 덕분에 이어져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누나도 장모님께 엄청 잘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는 누나 통해 장모님 소식 듣고 내년 명절에는 꼭 저가부터 가자. 알겠지? 저도 뭐 신우 덕분에 시집 가게 된 거엔 동의하는
바였고 신우를 못 본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또 시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는 신우가 서울에 온다고 해서 모두 모여 어디 좋은 곳 가서 밥 먹자고 예약하라 하셨다. 발을 뺄 수가 없었죠. 결국 명절에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는데 막 서울에 올라온 신우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야, 이번에도 시골에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 나는 당연히 올게 얼굴 못 보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도 명절 너네이가 여기 있었다고 했잖아. 아, 오게 이번엔 시골에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 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늘 상냥한 강아지 아이였어. 그가 내 얼굴을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얼굴 뵈러 왔어요. 형님 뵙고 가면 돼. 가니야. 가기는 어디 가겠다고 하며 결혼했으면 맞잖아. 당연히 시어머니 집을 챙겨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시골에 내려가는 것은 말세고 말세야. 장롱어머니가 편히 있는데 타지에서 와서 안부 인사하고 싶지. 자네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않니? 올해야말로 결혼한 첫 명절이잖아. 아, 이런 일론 당연히 시어머니 집을 들려야 할 거야. 젊은이들아, 범마 말이 맞다는데. 친정 오면 혼자 시공에 계신데 당연히 방문하러 가야 돼. 엄마가 말하는 것도 마땅한 말인 것 같다. 아니야, 오랜만에 집에 와서 쉬는 것이 중요한 거겠지? 사돈댁에 가는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엄마 말처럼 멀리서 왔으니까 든든하게 먹고 가는 게 좋겠어. 또다시 힘을 내서 놓친 애들을 상대할 거야. 엄마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따지면 올해도 친정에 내려가야 해. 누구는 친정에 오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는 시어머니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 신우가 콕 찌르며 얘기하자니 풀도 심도 헛개 소리만 낸단다. 신우가 남편에게 다음부턴 꼭 낙도ገብ으로 들려줘야 한다며 호의를 했어. 그렇게 2년 차가 되었을 때 명절에 모국에 거주 중인 큰아버지가 들어왔고 그 후로 남편이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게 되고 그 다음 제가 배가 아파서 아니 매년 명절만 되면 복통이 나를 걷어내면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어. 결코 사정하고 친정에 못 간다는 건가? 물론 핑계가 조금 섞여 있을지도 몰라. 2시간이나 길다고 그런데 가겠다고 말해도 엄마는 최근 시골 분위기가 불길했어. 오지 마라고 하더라. 이번 주말에 혼자라도 버스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오지 마라고. 왜냐면 시골 사람들끼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게 어울클. 왜 그런 불길한 거야? 혹시 누가 뭔가가 들어가가 났어? 아니 싸울 것도 없고. 아이고, 놀만한 이야기를 하네.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모두가 의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고 난리가 난다고. 땅을 팔아먹을까 봐 경계를 한다고 해. 팔아먹을 땅이 어디 있어? 그 소식은 아직도 안 들은 건가? 이 지역에 개발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올라갔는데 사기꾼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땅을 후려치는 꼴이 수가 늘어났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소식이 느리니까 개발 소식을 전혀 못 듣는데 가격을 못 바를 때 팔아버릴까 봐 난리가 났어. 치는 통에 팔았다가 손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동네 이장님도 당했다니. 투기 목적인 걸 숨기고 보상을 엄청 해주는 것처럼 입만 털고서는 가치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놓친 애들이 뭘 알겠어. 피해자만 벌써 서너 명 된다. 개발된다는 소식을 여기서도 못 들었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 그런 목적으로 땅 후려쳐서 사는 인간들이 나쁜 거지. 근데 엄마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데? 어떻게 알기는 너네 사돈 처녀 때문에 알았지? 갑자기 놓친 애들이 큰 돈을 들고 와서는 예치를 하겠다고 은행에 돈을 맡기니까 너네 신우가 그 이 어디서 났냐고 코치코치 캐다가 알게 된 거지. 투기 지역으로 땅값이 올랐는데 후려치기 당해서 사기를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다 경계를 한다니까? 너 옆집 초롱이 장가가서 부산 간 거 알지? 걔가 3년 만에 지엄마 보겠다고 하다가 땅 얘기 잘못해서 돌 맞고 쫓겨날 뻔했다니까? 그게 자식이든 친척이 상관없이 지금 난리 아주. 엄마, 그럼 지금 땅값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땅 팔 거야. 모르지 뭐. 개발이 된다는 것도 소문인데.
아이 나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산 사람 아니겠니? 트럭이나 물면서 동네에서 농사 짓고 사는 거지? 아니, 우리 집 트럭도 말이야. 애가 골골거리는 게 한 번 바꿔야 하나 싶고, 그렇다 엄마다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만 짓던 땅인데 거기 뭐 새로 들어선다고 해도 이상할 것 같고 그러네. 너나 괜히 어디 가서이 방정 떨지 말고 잠자고 있어. 그 땅, 당장 팔 생각 없으니까 돈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러나 지난번 신우가 왔을 때 남편이랑 시골 동네 이야기를 하다가 땅이 개발된다는 말에 이리저리 땅을 사겠다는 사기꾼들과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곤란했던 일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혼란스러웠죠. 저한테 와서는 비밀스럽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거 알아요? 장모님네 땅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난리가 났대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땅이 100%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대박 나는 일이죠. 그 땅 팔면 평생 부자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장모님이 소유한 땅이라서요. 장모님이 판다면 우리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요. 엄마는 땅을 팔지 않고 영원히 농사지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식한 결정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향해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돈 벌 수 있는데 왜 괜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장모님이 수십억을 벌면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살아도 되는데 자식들을 걱정하지 않으셔야죠. 이 돈으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 당신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웃겨요. 살아가면서 안 했던 게 많아 조용히 좀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걸 판다고 하면 내가 볼 것이니 조용히 좀 있어요. 남편은 돈에 눈이 멀었나 봐. 그 땅을 팔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땅을 바로 팔자고 난리를 쳤어요. 물론 친정엄마는 팔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에게도 친정은 가지 말라고 권유했어요. 그렇게 1년간 땅 문제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땅을 팔기 전까지는 처가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제게도 그곳에 가지 말라는 으름장을 놓았어요. 서울은 맞벌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시골과는 다른 환경이었죠. 어쨌든 5년이 지났을 때까지 친정 모습도 못 보고 살았어요. 그 놈의 땅 덕분에 시댁에서 계속 눈치를 보는데 어서 땅을 팔아버리는 게 좋을 텐데요. 언제 땅을 파나요? 공원을 만들어주거나 돈을 지원해 주거나 뭐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시호처럼 뻔뻔하게 나오는데 이건 아니겠어요.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겪는 것 같아서 그냥 얘가 없을 때 이혼하고 엄마 곁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욕심을 버리고 딸을 더 잘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딸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과의 대화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쓰러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친정엄마가 신혼집을 찾아와 놀라운 순간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려는 길에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또 한 번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한켠은 아프고 아쉬웠습니다. 그들은 방금 결혼한 부부입니다. 신부는 남편의 어머니인 장모님과 함께 상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모님은 그들에게 얼른 그 땅을 팔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미 그 땅은 모두 팔려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이에 반대하며 해외여행도 다니며 자신들만의 인생을 사느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돈 봉투를 가져가려 하자 여러 가게 지출 문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합니다. 이어 신부는 장모님을 위해 10만 원을 드리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동안 논의는 계속되며 가족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소리치지 말라 그러니 이 바보 자식들에게 잘 살아 보이려면 땅을 팔아야 한다며? 완전 미쳤는 줄 알았어요. 돈 봉투를 다시 가져가니까 남편이 또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엄마에게 땅을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하더니 우리 엄마에게 용돈 봉투를 주겠다고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내 땅은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내가 뭔데 나한테 말을 거니? 라며 자꾸 말하기만 하다가 나는 자네가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하나? 우리 함께 살아라 이러고 이제 그만하고 얼른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형편이 어렵다고 용돈을 받을 정도야? 보잘것도 없는 간데 그런 이론을 뱉지 말라고. 장모님은 용돈 따위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정말 기가 막히네. 자네랑 나랑 앞으로는 함께 할 일이 없겠어. 우리 딸이 이딴 소리를 듣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좋은 표본이네. 이혼하고 짐 싸서 내려와라 할게. 너도 이런 보이것 없는 놈하고 이혼해. 라고. 나. 보이것 없는 놈이라니? 나는 서울시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좋아하지 않아? 월급 세금 뺏기면서 200만 원도 못 벌어서 뭐 그러냐? 이혼하고 마무리하면 짐 싸서 내려와라. 아이는 가버려라. 산속에서 농사 짓으면서 평생 살아봐. 이제부터는 이혼 서류까지 내주려니까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남편이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봤는데 10만 원이 떨어지는 걸 보고 분노했어요. 자기 돈을 그렇게 쓰다니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차 키를 꺼내 차 문을 열었는데 엄청난 비싼 대형 세단을 타고 왔어요. 남편은 놀라 입을 다물고 장모님, 그 차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대꾸 대신 차에 타고 내리기 시작했고 한쪽 발은 맨발인 채 남편을 쫓는 걸 보고 더욱 놀라했어요. 엄마는 차 출발을 막는 남편을 무시하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창문을 두드리며 말하자 사고를 낼 거야. 왜 그렇게 하냐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속마음을 내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도록 빚을 다 갚아주고 서울로 이사할 생각이었어요. 아직 시골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말하지 않았었죠. 단순했던 것이 이혼 결정까지 이뤄지기까지 여러 모순이 드러났어요. 나 엄마에게도 말을 안 해줬는데 땅을 팔았다는데 안 판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니 말 좀 해줘. 사돈 처녀가 그랬대. 이젠 시골 발령 기간도 끝나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얘기에 따르면 수익이 많이 남을 거란다. 투기가 과열돼 사기꾼들이 많다고 함 은행 직원도 가족도 되는 사람이어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땅을 팔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말이 없지?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돈 처녀가 좋은 펀드 같은 걸 자주 알려주고 돕기도 했더니. 아무튼 이번에 오면서 집도 좀 살펴보려 했는데 남편이나 땅이나 이야기만 하니까 열받아. 엄마도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니 혼자 마음이 아파. 저를 키워주신 분은 당연히 대사성격을 가지고 계셨죠. 누나가 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진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 치고 그러시는지. 뒤통수는 뭔가요? 제 재산을 불려주시고 팁까지 주신 분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주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건지. 남편이 맨발로 엄마 차 옆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고.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수치심도 못 느끼네요. 아이 장모님, 그 탕 팔았으면 언질이라도 주셨어야지. 돈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아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도 곧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상한 배알이 상할 대로 상했죠. 땅도 팔 생각은 없었는데 이미 팔려서 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정말 짜증나고 보기 싫은 거예요. 화를 내서 미칠 뻔했어요. 이혼하지 않으면 내 딸이라고 해도 돈을 주지 않겠어요. 당신이 정말 이혼할 생각 없다면 함께 싸우며 힘들게 노력했던 시간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는 떡 밥만 차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죠? 몇 달 전의 일이야? 불과 몇 분 전이었어.
남편님은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다가 제가 콧방귀를 뀌니까 신우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 와, 사람 새끼가 어떻게 돈에 이렇게 쉽게 눈이 멀 수 있는 거야? 누나는 어떻게 장모님 땅을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어? 누나는 그냥 돈만 받아서 챙기면 그만이야. 내가 누나 때문에 인생 망했어. 돈도 잃고 이혼도 당하게 되었어. 욕심 부리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생겼어. 어째서 내가 왜 너를 탓하고 있어? 내가 그 말을 너한테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혼자만 쏙 챙기고 말아야 하는 거지. 누나가 수수료를 받고 뒤로 뒷돈을 받았다고. 은행에 다 쓰겠다는 거야? 아주 싸움을 벌이더니 며칠 뒤에 심까지 되어서 전화를 수십 통해도 이미 짐을 싸고 시골로 내려왔었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 아유, 전화를 안 받겠다고 한 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응, 미안해. 짐을 싸서 집까지 나갔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어린이집 교사로 무시하고 지방대 출신으로 업신여 갔던 것들은 사과할 테니까. 그럼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려 하냐? 그 돈이면 우리 아들에게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우리는 부부로서 연을 맺었는데 그런 얘기만 하니까 연을 끊어야겠어. 그래서 그 부부의 연을 끊어내기로 했어. 그 가족에게 도장 찍어 주겠다고도 했는데 그동안 촌사람으로 무시해왔던 돈 앞에는 절대 재산이 없어 이러한 무의미한 이야기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도 아무 소리 없이 떠난 것 같아요. 나는 엄마가 남기고 간 서류에 도장 찍어서 남편에게 도장을 찍어두라고 남겨두고 집에 둔 채로 나와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요. 시골에 내려온 뒤 일주일 만에 서울로 돌아와 친정엄마에게서 아파트를 하나 계약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사를 기다리며 시골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결정